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 디데이 참 긴박합니다. 네. 예, 인사이트 자세히 보기 전에 지금 어닝콜 진행 중인데 뭐 특별한 게 나왔나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젠순왕의 여전한 자신감? 이게 저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인크레더블하다는 표현을 오늘 몇 차례 더 단어를 쓰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엄청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블랙웰도 자신감이 충만한다. 이런 얘기. 그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아닌가 싶네요. 네네. 한번 볼게요. 인사이트 주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사이트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전망치 웃도는 실적 발표. 일단 실적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니 체크포인트가 일단 한두 개가 아니죠. 네, 핵심적인 거 성적표를 보고 바로 먼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315억 달러 정도 됐는데 327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지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총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 2분기 연소로 좀 줄어 낮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어떤 76.8%의 엄청난 총 마진율이 지난 분기입니다. 이번 분기에 75.7%로 1%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일단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지금 상황에 보면 마이너스 3%도 갔다 4%도 갔다가 1%까지 회복했다 마이너스 5%인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출과 이 다 좋았고 보시다시피 전부 다 초록색이 일색인데 딱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엔 못 미쳤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가의 반응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몇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대해 수요는 인크레더블 엄청나다 얘기를 했고요. 이미 블랙웰에 대해서 시제품을 지금 주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에 마스크란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유리판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자기네 공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가에서의 컨퍼런스 콜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블랙웰의 생산이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는 수율을 개선하는 거가 확실한 거 길이 보였기 때문에 바꿨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요인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분기의 실적 발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주를 10주로 하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것이 아니라 깜짝 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 회사가 다 좋은데 자사주 매입에 약간 좀 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생긴 일 지금까지 예전에 조금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겠다는 거가 140억 달러였습니다. 총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에 사겠다고 남은 돈이 75억 달러가 지금 있는데요. 이번에 오늘 새로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했는데 네. 50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억 달러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필터하면서 물론 기한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주에 대한 환원에 대한 적극적인 표시를 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자사주 500억 달러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수요를 재확인했다는 정도가 시장에서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그 이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오늘 실망스럽게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까지 하면서 월가의 분석이 나올 거가 되겠고 물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월가의 눈높이가 못 맞췄다는 식보다는 월가의 어떤 분석이나 월가의 평가가 나쁠 리는 없겠고 오히려 목표가 올리는 어깨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준은 이거랑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R이 42배 정도로 합니다. 42배면 가운데 가늘게 초록색 선이 서 있는데 이게 3년 동안의 미디안입니다. 쉽게 해서 3년 동안 평균의 1%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은 시장에서 역사적 평균 수준에 와 있는 딱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엔비디아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정규장 끝난 이후에 네. 두 군데가 또 주요한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난번에
그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는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은 상당히 오늘 시장보다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연간 가이던스 좀 하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에서는 뭐 극복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시간에서 3% 정도 올라가고 있겠고요. 세일즈포스는 주당 이익도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도 매출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요. 시간에서 역시 3, 4%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두 기업에 대한 시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매출과 주당 순이익 다 좋았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지금 주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간 외에서 5%대까지 좀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젠스랑 CEO의 발언과 또 오늘 밤의 월가의 분석에 따라서 다음 분석이 중요해 네. 보입니다. 네,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또 살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조 달러 클럽 입성입니다.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처음으로 빅테크 기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입성했습니다. 저희 월가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테슬라 이제 올인하고 계시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외에도 주식은 넘쳐난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벅스에스웨이가 지금 화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기업으로 보면 시가총액 1위부터 그냥 7위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벅스에스가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뭐 7위, 최근에 7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오늘 여전히 또 올라가면서요. 오늘자로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들어간 거 중에는 물론 처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순수하게 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 있는 이런 엄청난 기업을 토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뭐 책을 보신 분도 있고 뭐 강의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존경하고 있고 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는 뭐 따라하는 정도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2024년 금년만 하더라도요. 시가총액이 2,100억이 늘어났고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생긴 것 자체는 1839년에 섬유회사를 출발했는데 1965년에 워런 버핏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합금융업체로 이제 변신했고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주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애플이 이제 줄어들어서 30%,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을 갖고 있겠고요. 진짜 대단한 거는 최근에 현금을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현금 비중 한 14%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을 주식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속 팔면서 주식 비중이 75% 그리고 현금이 24%거든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기고 있다? 진짜 이건 놀랄 노자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은요, S&P 500이 92% 올라갔을 때 벅스에스는 126% 올라갔고요. 최근 1년 동안은 26%대 29%, 올해만 보더라도 18.6%부터 27%로 상대적으로 이겼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워런 버핏을 존경한다 그러면 한 주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냐 다들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도 좋지만 딱 버크셔 해서웨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다우지수가 숨고르기를 보였지만 지난 이틀간 사상 최고가를 보였는데 그 중심에 버크셔 해서웨이, 네, 월가에 대해서 자주 다른 오늘 이 종목 드디어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게 되고요.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밸런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식 분할 기대주인데요. 이번엔 코스트코입니다. 역시 월가이드 관심주이고요. 사상 최고가이고요. 오늘같이 하락한 날은 매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럿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 시장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재미없었고 물론 작년에 반등했지만 사상 최고가 아직 못 갔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요. 그 주식 분할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주식 분할 발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월마트가 발표했고요. 엔비디아가 이미 시향됐고요. 윌리엄스 소노마가 있고요. 치폴레가 있고 슈마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데커스까지 이제 주식 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가요. 코스트코도 이제 주식 분할이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을 보면 주식 분할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99년입니다. 1999년에 월마트가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한 이후에 이번에 25년 만에 했거든요. 그러면 월마트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가치나 회사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당이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해외에서는 골드바가 지금 공전 히트를 친 상품이 되겠는데요. 최근 또 하나 이제 히트 상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우버라든가 네.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같은 상품권을 100달러짜리 그 액면인데 이걸 79.99달러에 하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가 제가 알기에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연회비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우러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코스트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IT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5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PER은 엄청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트코 멤버십 갖고 있는 분 위주로 좀 투자하시더라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흐름 코스트코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월가을제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가서 정말 좋으네요. 감사합니다.